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바깥을 보면은 저녁 느낌이 듭니다. 이제 한 해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시간이 등을 미는 듯 합니다. 지금 나라 사정은 역시 복잡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과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걸 노출시켜서 와글와글 떠드는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자르려는 이 정권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법치를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문명의 반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개화기,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 위대한 문명이 문재인, 추미애 같은 법치 무시 세력에 의해서 위기에 직면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행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현직 검사의 일종의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처음 아니냐 생각되는데 이분이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즉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이거 사찰이 아닙니다. 사찰이란 말을 접어 씌웠습니다. 이거 좌파들이 흔히 하는 용어 혼란 전술인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이 수사를 받아야 될지 안 될지를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를 했지만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되고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간 이정화 검사의 일종의 양심 선언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네요. 이정화 검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로 데려갔던 말하자면 추미애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공개 증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즉 법무부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법리를 무시했다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이게 내일 있을 이 소송 가처분 신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 검사는 이날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거론하면서 제가 감찰 담당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관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개한 후에 이틀 뒤에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검사는 이거는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누구 말을 믿고 이런 무리한 수사 의뢰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겠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관찰한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었다면서 수사 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 라고 아주 법률적으로 판결문처럼 이야기를 했네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죄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쓰라 하는 지시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말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또 대신 그런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왜 전문가의 검토와 달리 이거는 죄가 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검찰에 수사에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여기에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볼 수 없다.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은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일 처리 방식이 법리대로 되지 않는다. 법률가의 양심이 간단하게 무시되어 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법무부의 검사들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은 이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이면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는 일, 추미애 장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정의로운 검사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따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닷컴이 보도한 건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내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53세네요, 이분이. 조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 조미연 부장판사가 지금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발된 내용이 이 지금 자기가 다루는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있네요.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았더니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하여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이랍니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유 전 관리관은 이 사람은 판사 출신입니다. 조 부장판사가 변론 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 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라면서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니까 2014년 9월 외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그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서 지난해 2월 유 전 관리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갑질 신고를 조작하여 자신을 내쫓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 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직위 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 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했다고 합니다. 좀 묘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광주 출신인 조 부장 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998년 광주지법판사로 임관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5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가 옳다고 판단했고 지난 20일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이 정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1,6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재판에서 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사찰이라고 해놓으니까 판사들이 우리를 사찰해 해가지고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어떤 판사의 이력, 성향, 과거의 판례 등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가 거기에 사찰이라고, 사찰은 약점을 캐는 거 아닙니까? 사찰이라고 이것을 렛대를 붙여놨는데 요게 판사들에게 미묘한 감정적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법리 검토를 했던 담당 검사가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양심 선언이 내일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줄 것이냐. 어쨌든 조미연 부장판사의 어깨에 어떤 큰 짐이 하나 지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사입니다. 판사는 헌법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보호막을 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판사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판사를 뒷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용기가 필요 없죠. 뭐 별 용기 필요 없습니다. 조금 뭐 욕먹을 각오하면 되죠. 그러나 나쁜 사람들부터 욕먹는 거는 훈장 아니겠습니까? 뭐 비밀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문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법률가의 양심, 그 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